이 장에서 성과 향상을 위해 시간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3장에서는 공헌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피터 드러커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공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헌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가지고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헌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최고의 경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직 전체의 업적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데, 이는 성과가 존재하는 외부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과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터 드러커는 성과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성과의 영역입니다. 눈에 명백하게 보이는 성과를 의미하며 매출이나 이익, 병원의 환자 치료율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과는 영양 측면으로 볼 때 칼로리와 같은 존재로 조직을 살리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이행과 가치 재확인입니다. 조직은 항상 목적을 가져 조직의 혼란과 부패,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해당 영역은 인체 측면으로 볼 때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존재로 묘사됩니다. 세 번째는 내일을 위한 인재 육성입니다. 조직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수단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속할 수 없는 조직이라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일의 조직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내일의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출 때 지식작업자가 중요한데, 그들이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직에 공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작업자는 물건이 아닌 아이디어, 정보, 개념을 생산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들의 산출물은 독립적으로 완성되지 않고 다른 전문가의 산출물과 합쳐져야만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자신과 전문 지식으로 생산물이 생산적인 존재가 되도록 무엇을 알리고 이해시킬 것인지 전문가가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헌에 책임져야 하는 경영자는 지식의 유용성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과를 올리는 경영자는 조직 내 사람들에게 당신이 조직에 기여하기 위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언제,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 도와주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격리 부문의 원가 계산 담당자가 해당 질문을 던진다면 현장 사람에게 필요한 숫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제약회사의 생화학자는 임상의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여 생화학자의 연구 성과를 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조직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전문 분야를 전체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지식을 파괴하고 지식의 아름다움과 성과를 빼앗는 편협한 전문가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생산적인 인간관계가 구성되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인간관계의 네 가지의 조건인 의사소통과 팀워크, 자기개발, 인재 육성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상의 중심 과제로, 현대사회 모든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집니다. 피터 드러커는 의사소통이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상사가 부하에게 무언가 말할 때 부하가 잘못 이해하여 자신이 듣고 싶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부하에게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지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부하가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공헌의 유효성을 판단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부하가 유능하고 책임감을 가지려 한다면 그들의 욕구에 대한 견해는 상사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성과에 결부된 의사소통 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공헌에 초점을 맞추면 팀워크 측면에서 횡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올 수 있고, 팀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의료 서비스 관계 전문가는 지휘나 명령 없이 동일한 환자를 대하고 의사의 치료 방침에 따라 공통의 목적을 위해 협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환자의 상황이나 질병 상태, 욕구에 근거하여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습관화된 병원에서 팀 작업은 수월하게 수행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조직에서 지식작업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프로가 되어야 하며 능력, 업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식 분야의 사람과 특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 위해 팀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컴퓨터를 주의해야 합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가 비인격화되었고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지 않으며 순수한 정보로 변화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필요성, 목표, 방식, 업무 등을 알기 위해 최소한의 의사소통을 확보해야 합니다. 목소리와 문자를 포함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만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가 자동화될 때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개발 측면에서 자기 개발의 성과는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의존합니다. 조직의 실적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은 어떠한 개발이 필요한지, 어떠한 지식과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공헌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 측면에서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하와 동료, 상사 모두의 자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기준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식작업자는 스스로에게 부과된 요구에 대응하며 성장합니다. 즉, 자기가 달성해야 할 것에 따라 성장하는데 요구가 없다면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해드린 방법이 전부일까요? 앞서 회의의 과잉은 시간 낭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회의를 진행한다면 회의를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회의로 무엇을 얻어야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전에 목적을 검토하고 회의 맨 첫머리엔 이 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부과된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후 목적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회의 첫머리에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킴으로써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고 각각의 사물이 가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면서 팀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층 경영자는 조직 내부의 노력이나 업무, 여러 관계와 같이 내부를 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조직 외부인 성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회의할 때 회의가 자유토론장이나 단순 보고의 장이 되는 것과 경청과 발언을 병행하려는 것을 주의한다면 회의에서도 충분히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